자, 5월입니다. 5월이면은 뭐 가정의 달이기도 하지만 대체 공휴일이 많다 보니까 아마 또 힐링의 시간을 보내신 분들도 분명히 계셨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다 보니 이 첫 번째 기사처럼 황금 연휴 첫날 인천공항이 아주 북적북적입니다. 해외여행이 1430% 폭증을 했다고 있지. 합니다. 네. 물론 이제 그 전에 이제 코로나 때는 많이 이제 해외여행을 못 다녔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이제 더 그 폭증하는 그 비율이 더 커진 건 있지만, 근데 이걸로 인해서 긍정적인 효과도 있는 것 같아요. 자, 보시면 옆에 외국어 회화학습 프로그램도 외국어 학습 수요도 올라갔대요. 공부를 한다는 거예요. 해외여행 가기 전에 영어도 좀 익혀보고 일본어도 익혀보고. 이거는 되게 긍정적인 것 같아. 아니 근데 왜 저걸 지금 해? 아니 평상시에 해야지. 아니, 내가 재테크든 외국어든 다 평상시에 해야 아니지, 필요할 때 이게 쓰는 거야. 닥쳐야지 온 정신과 집중을 해서 이게 그러니까 잘못 닥쳐야지. 배우잖아. 마음이 급하니까. 닥쳐야지 이게 확 이제 집중이 되면서 확 이제 들어오거든요. 네. 이런 게 있습니다. 좋은 쪽으로만 봐주세요. 자, 이러다 보니까 해외여행이 이제 급증을 하면서 추석 예약까지 매진돼 버렸어. 벌써. 추석? 1월, 4월 지난해에 국제선을 이용한 수가 지난해에는 114만 명이었는데 올해는 이게 10배가 증가하면서 1869만 명. 진짜.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정말 코로나가 끝났기 때문에 이게 확 늘어난 건지. 근데 그러면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다른 나라도 이렇게 그러면 해외여행을 많이 가나? 라고 봤더니 그렇지 않아? 실질적으로 비교를 해보면 특히 이제 일본과 좀 비교를 할 수가 있는데 일본은 또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가 않대요. 자, 여기에다가 이제 기름을 붓습니다. 야, 또 이제 나라에서 기름을 부어줍니다. 지금 부처님 오신 날이 토요일이에요. 토요일이니까 요거 안 되지. 부처님 오신 날 우리가 이제 좀 더 시간을 가져서 월요일을 이 대체 공휴일로 해주겠다 해가지고 이게 나왔어요. 그리고 크리스마스에도 이게 만약에 휴일에 겹치면은 대체 공휴일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보도자료까지 나오게 됩니다. 이제 활활 타오르죠. 아, 이거 여행 안 가면 이상한가? 여행 가야 되나? 자, 그러다 보니까 요즘 이 검색어가 유행한다고 합니다. 2023년 연차 쓰기 좋은 날, 요 키워드로 검색을 해보는 직장인들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때 쓰려고? 그렇지. 그렇게 써가지고 이게 잘 맞춰서? 그렇죠. 대체 그 공휴일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언제 써야 잘 쉬었다고 소문이 나는지 네. 요걸 이제 미리 파악해보자는 거지. 네. 그리고 이 옆 직원이 쓰기 전에 내가 먼저 써야 되니까. 그렇네. 또 이런 부분이 있어요. 실제로 뭐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날짜도 좀 길게 잡아서 가야 되고 워낙에 비용이 많이 드니까 잠깐 갔다 오면 좀 부담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간도 짧게 갔다 올 수 있고 비용도 상대적으로 좀 더 저렴하게 다녀올 수 있는 데를 찾다 보니까 이제 일본이나 대만이나 이런 국가에 더 이렇게 몰려있는 상황이 된 거죠. 거기다 요즘은 이것도 유행이라고 합니다. 야. 아사히 캔 생맥주 없어서 못 판다. 혹시 아사히 캔 생맥주 드셔보셨나요? 저 먹어보진 못했고요. 예, 얘기는 들어봤어요. 아, 그래요? 예, 예. 저희 진짜 드래프트 비어 같은 느낌이라며. 거품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요거 이제 인증샷. 아. 드디어 샀다. 아사히 맥주. 편의점 한 곳을 6일 동안 담배를 사기 위해서 계속 가서 아사히 있어요? 없어요? 이걸 계속 물어본 거예요. 그러다 결국 드디어 4캔을 사게 됩니다. 근데 이거 좀 뭔가 예전에 어떤 것과 좀 떠오르지 않나요? 허니버터칩이랑 똑같네. 아, 그건 너무 옛날이잖아. 최근에. 아, 포켓몬? 그렇죠. 아. 편의점에 이제 보면 저런 게 써있었죠. 포켓몬빵 뭐 없습니다. 이런 것처럼. 포켓몬빵 이후 오랜만에 붙여봅니다 하면서. 그러네. 네, 아사히 생맥주 제거 없습니다. 없습니다. 이런 이제 안내문까지 붙이게 되는 상황이 됐던 거였죠. 아, 요런 느낌이래요. 이렇게 거품이. 나 이거 봤어, 이거 이 사진. 맛있게 보이긴 한다, 진짜. 커뮤니티에 보면은 요런 글이 올라오는 거예요. 저 아사히 캔 생맥주 사러 일본 다녀오겠습니다. 네. 이거 보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 다르다고 생각해, 나는. 그러니까 저 사람이 저는 부자 되고 싶습니다. 그런데 너나이님 이번 달에 저는 아사히 생맥주 사러 일본 갔다 오겠습니다. 그럼 뭐야, 그게 말이 돼? 근데 원래 저는 그런 건 부자 노후 준비 이런 건 관심 없고요. 저는 최대한 많은 나라에 발도장을 찍는 게 제 인생의 목표입니다. 그럼 재밌고 안전하게 다녀오세요. 예, 말할 수 있죠. 예전에 저였다면 네. 우동 먹으러 일본에 갈 거예요. 일본에 갑니다. 이런 느낌인 것처럼 왠지 좀 멋있게 느껴. 그런 느낌처럼. 느끼게 그런 느낌처럼. 야, 우동이나 한 그릇 할까? 일본 도쿄에서 4시에 만나? 그런 느낌처럼. 약간 이런 느낌? 네네. 저는 그렇게 또 생각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네.
또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 특유의 그 공항에서의 그 분위기,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와 다른 그런 이국적인 풍경, 이런 바쁜 현실에서 좀 자유를 만끽하고 싶은, 네, 이런 걸 느끼고 싶어서 그런 걸 또 그리워하는 사람들의 그렇지. 또 이제 희망적인 그런. 정원은 진짜 맞아. 그리고, 나도 옛날에 좋아했었어. 자, 그러다 보니까 막상 또 가기도 좀 애매하기도 하고 요즘 그래서 또 여행 유튜브가 되게 핫하대요. 그걸 보면서 좀 대리만족을 하고 있는 경우도 있고, 요 빠니보틀 구독자 170만 명. 와, 아시나요? 대박이다. 아니요? 좋죠. 근데 이분이 지금 올린 영상이 3박 4일 일본 깡시골 생활기. 요게 30분짜리 영상인데, 요게 2주 전에 올렸는데 조회수가 거의 250만인가? 부러워. 다 저런 거 잘할 수 있는데, 가서. 그러게. 깡시골 생활 잘할 수 있는, 적응할 수 있는데, 와, 250만을 대박이다. 찍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사람들이 관심이 많다는 거죠. 자, 그리고 곽튜브님. 곽튜브님 같은 경우는 또 유퀴즈에 나오기도 했었죠. 진짜 간 거야? 수리남으로 간 사나이. 진짜 수리남 간 수리남 거야? 갔어. 와, 이 사람 진짜 대박이다. 어떻게 저런 생각을 했냐? 이때가 아무래도 이제 그 수리남 그 넷플릭스인가요? 아무튼 수리남 그게 많이 이제 사람들이 넷플릭스. 볼 때 그런 시기적인 거를 또 잘 흐름을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게 이거일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수리남을 직접 간 거예요. 이게 지금 6개월 전에 올라온 영상인데 조회수가 390만. 그만큼 사람들의 관심이 이렇게 여행에 있어서 대리만족으로라도 느끼고 싶어 한다는 거죠. 또 제가 알고 있는, 이분이 여행 유튜버가 될 수 있었던 분이 있었거든요. 이분을 소개합니다. 여행 유튜버가 될 수 있었는데, 안타깝습니다. 이분이 중간에 딴 생각을 하면서, 장르를 틀어버려가지고, 이분이 여행 유튜버를 되지가. 여러분, 아까 그 여행 가는 거, 그거 나는 이해가 안 된다고 말했던 거죠. 죄송합니다. 네, 취소하겠습니다. 아니, 이거가 하와이 호놀룰루 티셔츠를 입고, 그리고 장소는 스위스고요. 같이 찍은 분은 영국 할머니. 저게 딱 10년 정도 된 것 같고. 뭐 사우나 나왔어요? 수건을 목에 걸고 있어요. 저게 그게 아니라, 근데 아래는 엄청 더운데 올라갈수록 추워져. 그래갖고 옷을 챙겨갖고 가야 되거든? 근데 올라가는데 저 할머니가 너무 이제 힘들어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진 찍어주신 분이 어떤 또 다른 또 저기셨어요. 할머니 일행분, 다른 할머니. 제가 이렇게 하다가 왠지 마음이 걸려가지고. 할머니 짐 가방을 제가 매드렸어요, 이때. 할머니의 가방을 본인이 맸다고? 저도 제 가방에다 다 같이 메고. 진짜? 올라갔는데 갑자기 그 할머니가 그 특유의 그 브리티시 억양으로 저한테 아주 따뜻하게 땡큐 이렇게 얘기해 주셔가지고. 네, 그래갖고 같이 얘기하다 사진 찍었어요. 네, 좋습니다. 이것도 뭐 이렇게 썸네일을 붙이자면 뭐 스위스에서 만난 영국 할머니 뭐 이렇게 그렇죠. 할 수도 있겠네요. 네, 참 부끄럽다. 아니에요, 멋있다. 여러분 여행 다니실 수 있죠, 뭐. 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와, 이거는 거의 작품 사진 같아요. 작품 사진 같다. 혹시 야, 이거 너무 야, 이거 방송 나가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이거 근데? 혹시 이거 사진 작가분하고 같이 여행 가신 건가요? 제가 이거 혼자 갔었거든요, 여기를. 혼자 갔는데 어떻게 저런 게 나오죠? 그냥 이렇게 왠지 좀 멋있는 사진 찍고 싶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가방 세워놓고 가방에 카메라 세워놓고 기대놓고 그 블루투스 스위치로 이렇게 막 뛰어가서 앉아서 여기서 블루투스 누른 거야? 그렇게 한 거죠. 야, 너무 진짜 창피해. 근데 되게 사진 너무 잘 나왔어요. 여러분, 이거요, 제가 투자하기 전에 제 그 미래에 대해서 뭐 걱정 안 할 때, 이거 제가 30대 초반일 때예요. 10년도 더 됐어요, 이거. 어머, 배신감 느끼나 봐. 미안합니다, 여러분. 지는 좋을 때 다 가고 왜 우리한테 못 가게 하는 거야. 여러분. 짜증나네. 잠깐만. 나 투자 시작하고 안 갔다고. 이거 투자하기 전이라고. 오해하지 말라고. 자, 어떻게 보면 이제 다른 사람이 이런 여행 브이로그를 보면서 이런 소소한 만족감을 우리가 지금 현재 느끼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디 한번 그래도 우리 너나이님도 저렇게 한번 갔다 왔는데 우리 재테크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한번 여행 한번 다녀올까? 네. 여름방학 맞이 가족여행 한번 가볼까? 이런 생각을 또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해외여행을 지금 계획을 하려고 봤더니 너무 비싼 거예요. 비싸도. 그러다 보니까 올여름 휴가 포기할래요. 아니 왜요? 왜 포기해요? 항공료가 너무 많이 올랐어요. 너무 비싸. 너무 많이 올라서 자, 그럼 어느 정도 올랐길래 이렇게 휴가를 포기할 정도인지 봤더니 2019년도 인천 도쿄 두 배씩 올랐어? 왕복이죠. 왕복 항공료가 거의 2배 이상 올랐네요. 2배 올랐네. 딱 코로나 전후로 딱 2배 올랐네. 딱 2배 올랐네요. 미쳤다, 진짜. 인천 다낭도 딱 2배 올랐어요. 그러면 장거리 같은 경우는 훨씬 많이 올랐겠네요. 뉴욕. 왕복 200만 원이에요.
이게 최저가니까 그래도 뭐 일반적인 아, 근데 그런 엄청 오른 거예요, 이거. 평균 가격이라고 한다면 그쵸 한 2배 정도 올랐다고 와, 볼수 이거 진짜 있겠네요. 소름이다, 진짜. 왜 이렇게 많이 올랐대? 이렇게 너무 많이 오르니까 아 휴가까지도 생각하는 게 어려워지는 거죠. 항공료만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숙박비, 식비 등등 이런 걸 모두 다 생각을 하면 솔직히 이것도 1인이잖아. 1인이 뉴욕 갔을 때 200 아니에요, 왕복. 이게 가족 단위로 간다거나 뭐 커플로 간다면은 그거 이제 2배, 3배가 될 수 있으니까 솔직히 부담되는 건 사실이다. 아, 이거 맘먹고 모은 내 종잣돈이 이 여행 한번 다녀오면은 훅 또 사라질까봐. 이것도 걱정은 되는데 또 한편으로는 또 열심히 일을 했고 열심히 아꼈고 또 좀 뭔가 좀 힐링을 하고 싶은 그런 힐링 휴가를 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 하지만 또 종잣돈 모으는 것도 중요하니까 이 사이에서 고민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렇지. 저는 일단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신다는 것 자체가 되게 긍정적이지 않나. 아무 생각 없이 정말 그냥 좋아 하면서 휴가를 다는 것보다는 이렇게 한번 딱 짚어주는 것도 긍정적인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네. 자, 그래서 지금 내 상황에 딱 맞는 여행 계획 세우는 방법을 우리 프로 여행러였던 우리 너나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거 어디서 구한 거야, 다. 저건 제주도예요. 근데 왠지 지금까지 다 해외가 나와가지고. 저 제주도 용머리 해안. 저것도 혼자 갔어. 자, 질문이 솔직히 부담되지만 가고 싶기도 합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무조건 참아야 될까요? 오케이, 좋아. 제가 그러면 제 경험의 범주 네네. 안에서 여러분들께 기준을 드릴게요. 네. 제가 2007년에 입사해서 2013년, 14년까지는 매년 여행 다녔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의 그 여행을 떠나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너무 잘 안다는 거예요. 진짜 너무 잘 알겠다. 네, 아니 솔직히 까놓고 직장인이 낙이 뭐가 있어. 그 북적북적하는 공항, 여행 가서 입으려고 산 가디건, 여행 갈 때 신으려고 산 신발, 선글라스 이런 거 낙이잖아 솔직히. 그치. 그거 말고 무슨 낙이 있어. 그러니까 당연히 저도 그리고 이때는 인생의 목적성과 방향이 없었기 때문에 매년 여행 다녔어요. 그리고 여행 갔다 집에 돌아올 때 비행기 안에서 겁나 우울해하고. 그치, 이거 카드값. 아니 카드값보다 당장 또 출근이잖아. 출근하는 게. 그래갖고 요즘 그런 사람도 있었어. 휴가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다음 휴가 비행기를 끊는 사람도 있었어. 일부러. 자기가 덜 우울하려고. 또 그걸 보고 또 이제 직장 생활을 또 버티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저도 그 마음을 이해를 한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아니, 돈을 내가 지금보다 재정적으로 나아지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 이 방송을 만들고 이 방송을 보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그 여행을 매년 다니는 거가 그 내가 갖고 있는 그 꿈과 희망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그거를 얘기를 해드릴 수 있다는 거죠. 결정적으로요. 제가 신혼여행 갔을 때 2014년에 신혼여행 비용으로 2014년 기준으로 한 1,000만 원 썼을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 제가 그 여행 비용으로 아마 1,500만 원 정도를 썼을 거예요. 근데 2014년에 서울에 21평 아파트 1,500, 2,000으로 살 수 있는 게 수두룩 빽빽이었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걸 다 봤잖아. 투자 공부하면 느꼈잖아요. 그러니까 어떠냐면 2014년 이후로는 2019년까지는 국내 여행도 안 갔어요. 제가 책을 내기 전까지. 여러분들은 제가 유튜브에 나와가지고 막 엄청 저 사람이 투자를 잘한다, 잘했다, 자산을 많이 쌓았다 이걸로 보시겠지만 실제로요, 여러분, 실제로 저는요, 제가 얼마 전에도 얘기했었는데 방 3개짜리 집에 산 것도 2년도 안 됐고요. 차도 그 전에 10만 킬로 넘게 탄 되게 오래된 차를 타고 다녔고요. 1년 전까지만 해도. 그러니까 실제로 제가 그렇게 내가 이제는 좀 돈을 써도 되겠다 생각해서 했던 거는 얼마 안 됐고 여행도 그 중에 하나였다는 거예요. 자, 그럼 보세요, 여러분. 좀 정리를 해볼게요. 여러분들한테 제가 제안해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내가 만약에 부자 안 돼도 되고 나는 투자 몰라, 난 모르겠어. 네. 나는 그냥 내가 남들 하는 건 다 하고 살고 싶어. 그러면 일단 알아야 될 건 첫 번째, 여러분들이 나중에 부자가 안 된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아주 재밌게 아주 즐겁게 여행 다니시면 됩니다. 그럼 상관없어요. 예전의 저처럼 방향과 목적이 없던 예전의 저처럼. 근데 제가 2014년 15년부터 딱 투자를 해야 돼 마음 먹었잖아요. 그 뒤로 제가 어떻게 행동을 했느냐, 남들 놀러 다닐 때 임장 다녔어요. 남들 겨울에 어디 스키 타러 갈 때 등산에다가 체인 걸고, 그리고 아파트 그거 눈 파면서 올라가고, 언덕백에 있는 아파트 관악구 아파트 임장한다고 그랬었거든요. 그럼 그렇게 하면 돼요. 근데 이것만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 그럴 거예요. 이거 너무 극과 극 아니냐?
나는 여행 막 그렇게 할 마음도 없어. 근데 그렇다고 너나님처럼 막 저렇게 빡빡하게 막 하고 살고 싶지도 않아. 그럼 제가 여기서 가이드를 드릴게요. 기준 가이드를. 그게 바로 화면에 보이는 힐링 비용이라는 거예요. 저희가 예전에 오마카세 콘텐츠 네네. 할 때 5%를 엔조이 코스트로 쓰라 했잖아요. 맞아요. 그럼 나머지 5%는 뭐냐? 월급의 10%까지는 쓸 수 있다 이거예요. 여기에. 근데 이걸 넘으면 안 된다는 거지. 그럼 나머지 5%는 뭐냐? 그러니까 트래블 같은 거 쓸 수 있다는 거야. 나를 새로운 색다른 경험을 할 수 있게. 그럼 자 보세요. 제가 예를 들어 설명해 볼게요. 내가 월급이 300이다. 그럼 1년에 3,600. 그죠? 네. 이거 10%면 얼마예요? 360. 360이죠. 360만 원으로 뭐 오마카세를 가든 뭐 어디 뭐 일본이 아니라 남극을 가든 뭘 하든 상관이 없어. 대신 360이 넘으면 안 돼. 그럼 이 안에서 여러분들이 예산에 맞게 짜서 운영하시면 속이 편안하게, 마음 편안하게 하면서 재테크도 하실 수 있는. 그럼 이걸 어떻게 짜냐? 10%는 힐링 비용, 50% 저축. 그럼 나머지 40%로 살아야죠. 그치. 그럼 매달 40%면 300에 40%니까 120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난 120 갖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지키면 상관이 없다는 거죠. 근데 너나님 50%는 너무 빡센데요? 그럼 저축을 40%를 해요. 매달 120을 모아. 그리고 50%를 써. 그러면 150을 써요. 그리고 매달 30만 원씩 적립을 해서 1년 동안 360만 원 모아서 그걸로 여행 가자는 거지.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돈을 쓸까 말까 고민할 때 제일 맹점이 뭐냐면 기준과 가이드가 그렇죠. 없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한테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10% 안에서 해결하자.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저도 이제 투자 공부를 시작하면서 여행을 일단은 못 갔죠. 네. 근데 그게 그 여행을 못 간 기간이 막 5년, 10년 이런 건 아니거든요. 뭐 길어 2년, 3년 요 정도 이제 여행을 못 갔을 뿐이지 오히려 그 이후에는 좀 더 경제적으로 이제 여유가 생기면서 그때는 더 부담 없이 더 좋은 데를 갈 수 있는 상황이 그렇죠. 되는 거고 또 이제 공부할 때는 비용적인 부분을 떠나서 시간 때문에 네. 투자 쪽으로 좀 더 쓰고 싶어가지고 한 2, 3년 정도는 그렇게 저도 여행을 좀 안 다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거 투자 공부하려면 여행도 다 끊고 친구도 다 끊고 다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고 그 시간을 오랫동안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오히려 더 나 그렇게까지는 못하겠는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기간이 정말 별로 길지 않아요. 별로 길지 않고 뭐 2년? 3년? 꼭 해외여행이 아니더라도 국내에 가까운 데로 그게 여행을 가는 게 어떻게 보면 그 추억을 쌓기 위한 거고 뭐 가족과의 그런 추억 쌓는 것도 꼭 해외가 아니어도 국내로 다닐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다가 뭐 시간이 지나면 더 좋은 데를 갈 수도 있으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가 얘기를 하다 보니까 진짜 할 말이 하나 생각이 나는데 이거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여러분들 잘 들어보세요. 그리고 나는 어떤지 잘 생각해 보세요. 네. 제가 뭐 직장인으로 시작해서 나름 산전수전 겪으면서 여기까지 오면서 느낀 게 하나 있어요. 뭐가 있냐면 똑같이 일반인으로 시작해서 저처럼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고 그냥 계속 시간이 흘러가면서 점점 더 상황이 이제 상황에 쫓기는 이 두 사람의 차이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거 딱 이거예요. 항상 상황에 의해서 결정하는 사람이 있어요. 큰 원칙과 기준이 없고요. 상황에 맞게 결정하는 사람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이거예요. 제가 제일 많이 들었던 말이 뭔지 아세요? 애 학교 가면은 휴가 못 간다. 저희 애가 올해 학교 입학했거든요. 저 옛날에 휴가 안 다니고 놀러도 안 다닐 때 그런 얘기 되게 많이 들었어요, 주변에서. 애 학교 가면은 놀러도 못 가. 방학 때 아니면 놀러도 못 가. 봄, 가을에 뭐 놀러 못 가. 그러니까 놀러 가야 돼. 휴가 가야 돼. 근데요, 저는 진짜 깔끔하게 무시했어요, 그 말을.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되게 안타깝고 애석하게도 의사결정을 이런 식으로 해요. 지금이 아니면 안 될 것 같아. 뭐 내가 젊을 때가 아니면 안 될 것 같아. 아이가 어릴 때가 아니면 안 될 것 같아. 이렇게 결정해요, 사람들은.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런 사람들 중에 부자가 있는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내렸던 결정과 그 행동들이 누적돼서 지금 어떤 결과가 있는지를 잘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특히 이렇게 모두가 다 여행 가면서 나 하나 정도는 가도 상관없을 것 같아 라고 생각이 드는 순간. 저도 옛날에 이걸 몰랐기 때문에 기준이 없으니까, 대원칙이 없으니까 남들이 하는 대로 했던 거예요. 상황에 맞게. 저 때는요, 2000년대 입사하신 분들은 좀 공감하실 수도 있는데, 입사하고 첫 번째 해외여행으로 홍콩을 많이 갔어요. 그때 일본은 조금 약간 너무 비싸다는 인식이 있었고요. 중국은 또 가고 싶어 하지 않았고, 만만한 게 홍콩이었어요. 대만은 아예 알려져 있지 않았고.
그러니까 홍콩 되게 많이 갔었거든요. 근데 되게 웃긴 게 내가 그때 홍콩 왜 간지 모르겠어, 내가. 그냥 남들이 가니까 간 거야. 그리고 뭐 처음에 20대 때 뭐 여기 다녀야 돼. 30대 때 여기 다녀야 돼. 내 주변 사람들 다 그랬거든요. 다 그때. 그럼 저는 그거 듣고 휘둘려서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재밌는 게요. 사진도 없어요, 그때 지금.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드린 이게 일종의 가이드지만 이 원칙과 기준 안에서 마음껏 즐기시되 휘둘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왜냐면 저희도 이제 여행을 안 다녀봤던 게 아니고 여행을 다녀봤고 나름 또 경제적인 부분에서 또 투자로 성과를 내봤기 때문에 그래서 그쵸. 어떤 것들을 좀 더 우선순위에 두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졌던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그런 큰 목표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천천히, 꾸준히, 그리고 즐겁게 얼부티브와 함께 성공 재테크 습관을 해보시고요. 그리고 난 그래도 여행을 좀 다녀야 되겠다 하면 요 기준에 맞춰서 마음 편하게 네, 기준을 다니시고 또 잡고. 공부도 열심히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